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하라 송금 목사입니다. 이 문재인은 간첩이냐, 공산주의자가 맞느냐. 자, 이 논란이 아주 심각하게 많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이념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져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이게 굉장한 이적 행위와 더불어서 큰 이 보안, 이게 국사범의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게 누구보다도 고영주 변호사가 그는 공산주의가 맞다. 그리고 또 김문수 의원도 그 지금 위원장도 끝까지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판결로 2023년 9월 8일 날 고영주 전 이사장이 서울 남부지검장 현 자유민주당 대표인데요. 자신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그때 고소를 전개해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손해 여부 법정 투쟁을 하게 됐는데요. 완벽하게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9월 8일 날 파기환송심 최종 무죄 판결로 받아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국내 공산주의자 처벌 사례를 종합 분석한 공산주의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에서의 공산주의의 특징 11가지를 이 행적에 대해서 모두 해당한다. 법정 근거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제출해라. 그 반박을 제출해라. 그랬는데 11가지에 대해서 반박을 제출하지 않고 결국은 법적으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이제 결정이 엊그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자유민주당의 대표 고영주 변호사가 이번에 이제 아래에 큰 단에 광고문을 실었는데, 자, 여기에 읽어드리도록 하는 가운데 이 제일 중요한 것이 공산주의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보안법이죠. 국가에서의 공산주의자 11가지의 특징 11이 있는데, 이것을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작성한 이 의견서의 제목을 제출했는데요. 이 특징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한 검증을 11개의 항목을 모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이제 모두 해당된다. 이 11개의 항목에 공산주의 특징 11개의 항목에 모두 해당된다 해서 항일운동가 김원봉 의열단장 추모,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 거부, 리영희 신영복 전 교수 존경 등 그런 근거로 삼았는데요. 자, 이것을 한번 잠시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나 있는 거 고영주 변호사가 자, 이렇게 해서 성소했다는 것을 발표하면서 문재인은 이제 빠른 수사 공산국가로 바꾸려고 했던 이 선동 중인 국사범, 선동 중인 국사범 이제 수사 처단을 요구합니다. 빠른 수사 처단을 요구한다. 이렇게 처단 요구를 지금 1편에 지금 싣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이렇게 이제는 간첩과 그리고 이적행위 여러 가지로 이제 처벌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패소는 그간 공산주의자라는 결론에 다름이 없다. 이런 인물이 계속 대국민 선동 중에 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당연히 고소인으로서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근거 자료를 일체 이것을 제출했는데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검찰을 동원했으나 패소했다. 이게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밝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말은 공산주의 국가를 떠댔음이 입증된 셈이다. 입증된 셈이다. 말을 하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날 친러 국가들 중 일부 남미의 일부 자경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뭐 이거는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완전 이 북한 공산주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운전을 하고 급회전을 하고 그렇게 이제 전 세계의 심부름꾼으로 다녔죠. 자, 그리고 국사범으로 법정에 세워야 된다.
대통령이란 직위여서 법원이 판결하기 어려웠던 공산주의자 사실적시 부분과 지속적인 반국가 행위를 이제 심판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중요한 게 말이죠. 여기 양동안 한국중앙연구원 명예교수하고 작성을 해가지고 11가지를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11가지 공산주의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에서의 공산주의자의 11가지 특성, 문제인은 모두 해당되었다. 이런 것을 제출했는데도 반박 자료를 내지를 갖고라도 안 갖고 왔다는 겁니다. 자, 그 공산주의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첫째, 공산국가의 주장, 정책의 동조. 요게 이제 문재인이 다 일치한다는 겁니다. 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미북 평화협정, 국정원 해체 지지. 이게 지금 전부 이제 오른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둘째로 공산주의자를 존경하는 거. 예, 요게 특징. 이 간첩 신영복 존경 모태동 찬양 리영이 영향 크게 받았다 함.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산체제 동경 호감 표시. 요게 특징입니다. 이 부모 친척들과 행복이 국군 북진으로 깨졌다. 월남 패망에 희열 느꼈다. 이 자술한 것이 나왔죠. 예. 이 공산체제 동경을 하는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또 네 번째 특징은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 미화 찬양. 여기 김은봉 공산주의 항일운동가 찬양,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불임 사건을 비호 변호, 요번에 또 무슨 범, 예,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산주의 특징, 다섯 번째 용공 성향 단체 옹호. 예, 요게 이적 단체 한총련 합법화 주장하고 좌파 성향 정교조를 옹호하고요. 요것만 봐도 다 해당되지요. 여섯 번째 특징으로는 용공 세력과 지속 협조. 예. 예, 위원정당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반대했습니다. 부산통일연대. 이 부산통일연대 이적단체 구성원들 협력을 한 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특징으로는 공산국가의 나쁜 행위를 찬양하거나 묵인했다. 예. 이게 북한, 중국의 인권 단합, 공산독재 미사일 발사의 침묵 내지 찬양 했었죠. 이건 선명하네요. 그 다음에 방공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 방공 자유국가를 건설한 이승만 대통령 묘소를 참배 거부하고 또 건국을 또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정보교환의 폐지 집요 주장을 하고요. 보안법 폐지. 예. 이 방공의 부정적인 태도. 아홉 번째 특징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의 인식을 수용했다. 이라크 파병 반대, 한미 FTA 재협상 주장 등입니다. 열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안보 조치에 반대하는 특징을 그대로 주적 개념 폐기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하고요.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 반대하고 대한민국 건국 부정. 그 다음에 11번째 특징으로는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나 자유민주주의를 폄하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용어인 사람이 먼저인 세상, 더불어 이런 말 많이 이게 이제 스탈린이 레닌이 썼던 말, 이런 거 이 김일성이가 썼던 말이죠. 사회주의 용어들. 그다음에 안전하고 경제적인 양극화 해소된 실질적인 민주주의 추청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해버리고 교과서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이 11가지 특징이 공산주의자 특징을 그대로 100%를 다 이게 해당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법에서 9월 8일 날 완전히 공산주의자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혐의로 나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공산주의자라는 것이 판결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면서 정말 문재인은 또 USB 갖다 준 거, 그런 비밀적인 거, 여러 가지 또 선거, 부정선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이렇게 나라를 이토록 조각을 내놓고 완전히 기울게 만들고 이념을 지금 요즘 빨간 이념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은
완전히 지금 이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고 체제 변환을 시키려고 뿌리째 뽑으려고 했던 이 이적적인 행위, 이런 것을 어떤 죄를 어떻게 다 우리가 해야 될지, 자, 이것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한국 교회도 그리고 한국의 이 미래 사회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